안녕하세요. KM크릭 온라인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KM크릭 이향숙 교수고요. 오늘 세미나에는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한의계의 세계화의 아이콘, 국제화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인데요. 최승훈 교수님께서 오늘 코비드-19과 한의학 관련된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최승훈 교수님께서는 대전대 경희대 단국대에서 아까 조금 먼저 오셔서 말씀 나눴는데 38년간 교수로 재직을 하셨고요. 대만 중국의학대학과 국가과학위원회, 중국 국가중의학관리국, 스탠포드 의대, 에모리 의대 교환교수와 WHO 또 전통의학 책임자, 그리고 경희대 한의대 학장, 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님, 그리고 단국대학교 부총장, 한약진흥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더듬는 것은 너무 길어서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국제동양의학회 회장, 에머리 의대 겸임교수와 중국의학대학 객좌 교수로 현재는 지금 미국 보스턴에 살고 계시고요. 우리나라에 이제 1년에 몇 번 이렇게 들어오신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KM크릭의 생활 속 한의 메뉴에서 나의 세계화 노트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연재해주고 계신데요.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혹시 많은 분들이 읽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을 위해서 제가 링크는 채팅창에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최승훈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승훈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 바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죠. 예,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코비드-19하고 한의학의 관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코비드-19이 우리들에겐 굉장히 커다란 어떤 위기였었죠.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지만은. 근데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런 이제 위기를 만났을 때 이거를 극복하는 거는 기존의 방식보다는 뭔가 이제 새로운 어떤 이노베이션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코비드-19을 겪으면서 또 우리는 뭔가 이걸 극복하는 어떤 방안으로서 우리 한약을 하는 혹은 의학을 하는 우리 전문가들로서 어떻게 이걸 생각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이 코비드-19이라는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들은 뭔가 현재 의학의 어떤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한의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통합의학의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예, 순서는 이제 코비드-19하고 그 영향, 그리고 한의학, 그 다음에 코비드-19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 그 다음에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코비드-19는 이제 중증 급성 호흡기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사스코비2로 발생하는 전염성 질환이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19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부터 처음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로 퍼지면서 이제 팬데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증상은 굉장히 다양한데 주로 이제 열이 나거나 기침, 두통, 피로, 호흡곤란. 여기까지는 사실은 감기라든지 독감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코비드-19이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후각이나 미각이 이제 상실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증상으로서는 이제 특징이 되겠죠. 이건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보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4월 26일자인데 이게 오늘 아침에 제가 또 대시보드 들어가지고 이제 이게 캡처를 한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까지 7억 6천 한 500만 정도의 이제 확진자가 발생했었고요. 그 다음에 약 700만 명의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WHO의 6개 리전별로 이제 발생했던 확진자들 그래프인데요. 보면은 유럽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웨스턴 퍼시픽, 그 다음에 아메리칸, 그러니까
북남미 이쪽이 그 세계 대륙이 그 가장 많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면은 특별히 이게 마지막에 아주 이렇게 치솟아 올라가는 것이 작년 12월 무렵 겨울 무렵 중국에서 이제 락다운을 이제 해제하면서 그때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던 환자의 모습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언제 이게 끝날 것인가? 그래서 WHO에서는 이제 코비드의 그 글로벌 이머전시는 여전히 남아 있는데 팬데믹은 아마 올해 안으로 끝나지 않겠나 이런 이제 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미국에서도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미국의 어떤 퍼블릭 헬스 이머전시 이거가 이제 해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얼마 전에 이제 발표를 했고요. 이게 미국의 경우는 5월 11일서부터 이것이 이제 발효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코비드-19는 머물고 있다고 봐야죠. 자, 코비드-19의 어떤 영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크게 부정적인 영향, 긍정적인 영향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부정적인 영향을 보면은 뭐 경제적인 데미지가 컸죠. 그다음에 빈곤층이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량에 이제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이제 정신적인 어떤 질환들 이게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스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의료 관련 그 쓰레기, 그 폐기물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관광이 굉장히 줄어들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은 사실 양날의 칼입니다. 이게 이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이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약 10억 명의 그 아동들이 교육의 어떤 기회를 상실하는 등 그런 차질을 빚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오른쪽에 있는 이 보면은 education becomes digitized and affordable 이거 보면은 이건 역시 그 웬만큼 잘 사는 나라에서는 더 그 어떤 테크놀로지를 더 동원해 가지고 더 나은 그리고 더 편리한 그런 교육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은 좀 약간 양면의 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family relationship인데 이것도 양날의 칼이에요. 뭐냐면 주로 이제 집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가정이 돈독한 가정은 더 가까워지지만 또 그렇지 않은 가정은 가정 내 폭력 같은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더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취약한 그룹이 이제 좀 더 많이 영향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의료진 같은 그 프론트라이너가 이제 좀 더 영향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 해외 이제 노동 나가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제한을 받으니까 그들의 이제 수입이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좀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은 이제 그 아까 가족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제 가족끼리 더 친밀해지는 그 다음에 이제 가까운 어떤 커뮤니티가 더 결속이 되는 그러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다음에 또는 이제 그 뭔가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노베이션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택근무 같은 거라든지 이런 원격 근무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보편화됐고요. 그 다음에 그 위생 습관 같은 것들이 이제 더 나아진 거죠. 그래서 코비드-19 많이 생겼지만은 감기라든지 특히 독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격하게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편에 이제 자연 환경에 있어서 오염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다음에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도 요새 미세먼지 있지만은 한동안 미세먼지가 많이 없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야생 동물이라든지 식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번성하는 그러한 기회를 맞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도시의 교통이 이제 굉장히 좀 원활해진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원 쪽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불필요한 그 여행이라든지 회의 같은 건 이제 안 하게 된 그런 점도 있고 또 하나 우리가 특이할 만한 사항은 이제 어떤 범죄, 특히 그 어떤 살인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줄은 그런 긍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비드-19이 분명히 우리한테 위기지만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우리한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게 산업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게 그 글로벌 인더스트리 애널리시스 쪽에서 보고한 건데요. 이 코비드-19 때문에 이
허브 메디슨 매니팩처러스, 그러니까 한약을 이제 제조하는 그런 산업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그 면역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그 제품들, 허벌 제품들을 많이 생산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미국의 경우인데 그 유로모니터에서 이제 보고한 건데요. 미국의 경우에서도 그러니까 자기 관리라든지 어떤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런 그 허벌, 그러니까 한약으로 만든 건강 보조 식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팔리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는 아무래도 면역을 강화하는 그러한 제품들이 그 중에서 특별히 각광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포춘에서 이야기한 건데 그 코비드 19이 이제 새롭게 발생한 이제 질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양의학에 있어서는 아주 그 좋은 그런 약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더욱더 그 사람들 각자의 그 면역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그 소비가 증가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특히 아시아 쪽에서는 이제 특별히 그 한약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팔리게 됐다라고 하는 걸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팬데믹은 전통의학이 상당히 많이 팔리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팬데믹이 우리 한의학 쪽에는 상당히 좋은 기회를 줬다는 거죠. 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아시아 쪽이 이제 그런데 여기서는 그 이 코비드 19하고 싸우기 위해서 아시아에서는 그 전통의학에 많이 이제 기대게 됐다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그 특별히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홍삼의 그 판매량이 굉장히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든지 중국, 일본, 유럽 이런 데도 수출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계기를 맞았죠.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 사실 인삼 농가들은 이 코비드 19 겪으면서 거의 몰락하다시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정관장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제대로 잘 만들어진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구매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뭐 이렇게 인삼 농가에서 제공하는 수삼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직접 갖다가 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또 과거에는 뭐 1년에 한두 번씩 무슨 뭐 이런 인삼 축제 같은 것도 했는데 코비드 때문에 이제 그런 축제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은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거를 소비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인삼 농가들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미국적 상황인데요. 여러분들 페이스북 보시면은 광고들이 많이 뜹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생기면서 페이스북에도 그 코로나를 뭐 어떻게 예방하고 뭐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약에서부터 여러 가지 그 도구들이나 이런 그 광고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페이스북에서 전부 그걸 금지시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마존에서도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약이 됐던 뭐가 됐든 제품들을 뭐 100만 개 그런 제품들 다 이게 금지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보도됐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가 막 발발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그 2월 그때 이제 아마존에서 이러한 거를 발표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영화인데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걸로 아는데 이게 2011년도에 나온 영화입니다. 컨테지언. 근데 이 영화가 참 놀라운 게 그 한 10년 후에 이제 코비드 19이 이제 발생이 됐는데 그 상황과 굉장히 유사한 거를 이 영화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여자가 이제 홍콩에 그 출장을 온 미국의 사업가인데 이 홍콩의 레스토랑에 들어갔다가 이 주방장이 주방에서 이제 돼지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요리를 하면서 피를 묻히고 그러는데 이 여기 아마 매니저가 나와서 같이 기념으로 사진 찍으라 그러니까 나와서 사진 찍으면서 이렇게 접촉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이 전염병이 이제 처음 시작이 돼서 이 여자 환자가 1호 환자입니다. 그런 것이 중국에서 똑같이 그 우한이라든지 여기서 발생했던 거하고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이할 만한 거는 여기 이 기자입니다. 이 프리랜서 기자인데 크렐 워드라고 프리랜서 기자인데
이 친구가 프리랜서 기자를 하면서 뭐냐면 정부의 이 코로나 발생하면서 이 역병이 발생하면서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굉장히 비난하면서 이 친구는 한편 뭐냐면 개나리 액을 판매를 이렇게 또 조장하는 이제 그러한 그 비즈니스를 합니다. 근데 개나리 여러분들 여기 잘 아시겠지만 이게 연교의 그 저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코비드 19 터지면서 가장 많이 그 쓰인 약재 중에 하나가 그 연교 개나리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 어떻게 이런 것을 엮었는지 굉장히 놀라운 거죠. 예, 하여튼 뭐 이 영화는 굉장히 재밌게 봤었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이제 아마존에서 초기 단계에 그 100만 개의 그 프로덕트를 이렇게 금지시켰다 그랬는데 사실 코비드 19이 계속 진행되면서 오히려 이제 그 이런 청폐배독탕, 그러니까 청폐배독탕이면은 이번에 코비드 19 터지고서 가장 그 많이 오르내렸던 그 한약 처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아마존에서 버젓이 팔리거든요. 이게 청폐배독탕만 해도 이 제품뿐만이 아니라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청폐배독탕이. 근데 이게 아마존에서 팔리고 있고요. 이거는 일반인들이 바로 그 구매를 하면 한 2, 3일이면 바로 받아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는 아마존에서 금했지만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한약 제품들이 팔리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또 레스피레이드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선텐 순천당에서 내온 건데요. 이게 한편으로 NRICM 101입니다. NRICM이라는 거는 대만의 그 국가중의학연구소가 NRICM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소가 주축이 돼가지고 이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아마존에서 이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거가 이 처음 팔기 시작했을 때는 실제로 대만에서는 이 레스피레이드를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대만 내에서는 이게 약이기 때문에 아직 약으로 허가를 못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대만 내에서는 팔 수가 없었지만은 미국에서는 그 우리의 한약 제품들이 약이 아니라 그러니까 건강 보조식품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신약허가 안 받더라도 그 팔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대만 내에서는 구하지 못하고 미국의 아마존이라든지 뭐 싱가포르, 유럽 쪽에서는 오히려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그 청폐배독탕이 먼저 출시가 됐는데 그거보다 레스피레이드 이 중국에서는 이걸 청관 1호라고 합니다. 청관 2호. 그래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출시가 됐지만 오히려 청폐배독탕보다 더 인기가 있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아마존에 보면은 이 코비드 19 터지고 나서 1년이나 지나면서 그 아마존에 나와 있는 한약 처방 그 제품이 약 한 1,200개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우리가 한의원에서 쓰고 있는 웬만한 처방 거기 다 아마존에서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히려 이 코비드 19이 아마존 그 마켓을 여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시장이 열리게 됐습니다. 문턱이 낮게 만든 계기가 된 거죠.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나라 한국의 제품은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여기 이제 연화청원 교낭, 그러니까 연화 칭원 자원항이라 그러죠. 근데 요것은 2003년도, 그러니까 사스 터졌을 때 그때 그 석가장 쪽에서 개발한 겁니다. 이 주요 성분들 보면은 주로 이제 그 마행석감탕을 주제로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가미한 거로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증으로 보면 열독 스폐증에 쓰는 그러한 약입니다. 근데 이게 중국에서 이번에 코비드 19 터지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린 약입니다. 근데 아마존에서는 이게 없습니다. 아마존에서는 구할 수는 없고요. 중국 내에서는 이제 이 OTC를 구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감기의 바이러스 쪽 계통에 쓰는 그 중성약이죠. 그래서 연화청원 이거가 이제 챔피언이 됐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지금 작년 2022년도에 막바지 겨울에는 이제 또 락다운 풀리면서 해제되면서 이제 엄청나게 환자들이 늘어났는데
그때 당시에 이 연화청원이 팔린 액수가 65억 인민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약 1조 2천억 원어치가 작년 한 해 동안 이 제품 하나만 가지고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린 약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제가 미국에서 주로 코비드 때 미국 조지아주에서 주로 제가 생활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한국의 그 옥천당에서 만든 그 청패보이탕 이거를 가져서 이제 거기에서 좀 보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청패보이탕이 아니라 이제 CBT라고 하는 포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게 청패보이탕은 그 옥병풍산에다가 4가지 다른 약을 가미를 한 거거든요. 뭐 청호라든지 뭐 어성초라든지 뭐 이런 거, 황련 이런 것들을 가미한 약. 그런데 그 아틀란타에서 이 의사들하고 같이 해서 그 의사들의 환자들한테 저희가 같이 투약을 했었는데 굉장히 그 좋은 효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제 처음 겪는 그 경험이었었는데 그 중에 한 환자가 그 테스티모니얼을 해왔었는데 여기에는 뭐 자기는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근데 이 환자 한 명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그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패보이탕. 그래서 이게 청패보이탕이고요. 제가 코비드 있는 기간 동안에 사실 청패보이탕을 상당히 많이 먹었습니다. 저나 우리 가족들이 많이 먹었는데 뭐냐면 이제 조금 공공장소에 가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위험성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미리 이제 예방 차원에서 그러니까 청패보이탕은 예방하고 이제 뭐 좀 초기 단계 상태에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썼었고 또 제가 약 한 달 전에 제가 코비드를 걸렸습니다. 우리 가족이 코비드에 걸렸는데 그때 코비드 걸렸을 때 제가 이 청패보이탕 그다음에 이제 이거 진심 해가지고 진심 은교 플러스 요거가 이제 좀 더 열이 심하고 이제 증상이 심하고 그럴 때 약간 심해졌을 때 쓸 수 있는 겁니다. 요거 이제 청패보이탕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죠. 요거는 아까 이야기한 연화청원이라든지 청패배독탕에 상응하는 그러한 처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저는 이번에 이제 코비드 19을 겪는 과정 중에서 상당히 도움이 됐던 우리나라 건데 제가 희망하기에는 이런 약들이 이제는 국내에서 한의사의 어떤 손에서 처방되고 그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좀 더 제품화 과정을 겪으면서 저런 연화청원이라든지 아니면은 NI101 그 대만 제품 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제대로 뭔가 세계화될 수 있는 기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그 대만의 그 NRICM 101인데 이 NRICM 101이 처음 출시되면서 대만 내에서 8개 제약회사에서 이 동일한 제품을 생산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순천당의 레스피레이드 이게 이제 아마존까지 와가지고 이제 팔리고 있는 거고요. 예. 자, 이제 지금부터 제가 한의학을 말씀드리는데 이 한의학은 단순히 한국의 한의학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고대 중국의학에서 유래된 중의학, 한국 한의학, 그다음에 일본의 한방의학, 월의학 이거를 모두 포함하는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전통의학을 한의학이라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한의학인가 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이제 2022년도에 나온 국가별 기대 수명을 보면은요. 여기에 지금 소개되는 나라가 거의 200개국 중에서 상위 10개 나라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0개 나라. 그 10개 나라를 이렇게 보면은 이 모나코, 리echtenstein, 스위스랜드, 이탈리, 바티칸시티 이거는 유럽에 있는 작은 도시 수준이라든지 도시보다 좀 큰 국가들 5개가 랭킹 10위 안에 들어와 있고요. 또 그 나머지 5개는 마카오, 재팬, 홍콩, 싱가포르, 한국 이렇게 해서 이 동아시아의 5개 나라가 또 이 랭킹 10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게 유럽의 5개, 우리 동아시아의 5개 이게 이제 수명으로 치면 기대 수명이 가장 높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여기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존스 홉킨스의 그 코로나 리소스 센터에서 이제 매번 지금 업데이트하고 있는 하나의 그 그래프인데요.
이건 뭐냐면 코비드에 걸린 심각하게 걸린 20개 나라 가운데서 그중에서 모탈리티니까 어떤 치사율 그거를 지금 이제 소개하는 겁니다. 근데 이쪽 치사율이 높으면 이제 많이 죽은 거죠. 비율이. 근데 여기 아래로 갈수록 치사율이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그 나라의 의료라든지 이러한 뭔가 이 수단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밑에 5나라 보면 우리 한국이 가장 낮습니다. 치사율이 가장 낮아요. 그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타이완, 재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WHO로 치면 서태평양 나라가 지금 가장 낮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의학을 이용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기대 수명이라든지 아니면은 코비드 19에 걸렸을 때도 치사율이 가장 낮다든지 이런 것들을 공통으로 뭔가 포괄하고 있는 것의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서 저는 굳이 그게 우리 한의학 이런 거 아니겠냐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WHO에서 발간한 스탠다드 터미놀로지, 그러니까 표준 용어집입니다. 표준 용어집. 근데 그걸 보면은 이것이 그 2007년도에 발간된 우리 서태평양 지역, 그러니까 한국, 일본, 대만,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이쪽의 전통의학 표준 용어집입니다. 이게 2007년도에 나왔고요. 그리고서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2019년에 ICD-11 챕터 26에 우리 트래디셔널 메디슨, 우리 전통의학이 한 개 챕터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 스탠다드 터미놀로지로부터 해서 이렇게 완전히 들어갔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작년에 그 제네바 WHO에서 TCM의 용어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거는 거의 이 2007년도에 나온 것하고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근데 차이는 뭐냐? 이 한국하고 일본의 한의학 용어들을 쏙 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기에는 그 한의학의 사상의학이라든지 뭐 이런 용어들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일본의 뭐 기혈수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어.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거를 한국과 일본 거를 싹 뺐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만드는 회의 과정에서 한국, 일본 전문가들은 일체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의 전문가 초청한다면서 대부분 중국계라든지 하여튼 이 중국의 그 친화적인 그런 전문가들 초청해서 이제 이걸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중국 주도의 이제 하여튼 이 용어집이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그 아유르베다, 그러니까 인도죠. 그다음에 유나니 메디슨, 이게 아랍입니다. 시타 이것도 아마 인도 쪽일 텐데 이것이 올해 초에 이제 용어집이 발간이 됐습니다. 근데 이 용어집을 얘네들이 낸 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 ICD-11에 자기네들도 이 코드를 집어넣겠다고 해가지고 이런 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요것은 그 ICD-11이 ICD-10하고 다른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이 전통의학이 들어가 있다. 이 전통의학은 순전히 우리 한의학인 용어인 거죠. 예. 여기에서도 이제 그 챕터 26을 소개하는 거 보면은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그 범주는 뭐냐면 차이나, 재팬, 코리아 이 세 나라에서 줄을 쓰고 있는 용어들을 여기 ICD-11 챕터 26 코드에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WHO 있으면서 그 용어집을 만들고 결국은 이제 ICD-11의 전통의학이 들어가게 된 그 처음 출발을 해서 제가 주도를 했었기 때문에 이게 2018년도에 그 네이처에 이제 이 아티클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아티클이 그 제 이름으로 이제 시작하는 아티클이죠. 그리고 저희 팀에서 했던 일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인터뷰하면서 했던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우리 전통의학이 ICD-11에 실리게 된 것은 반드시 이제 전 세계 의학을 바꾸어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018년도에 그 아유르베드 메디슨, 그러니까 인도 의학의 그 이 아나라에서 나온 건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 제목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WHO ICD-11의 이제 그 전통의학이 이제 소개가 됐는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a lost opportunity. 이게 뭐냐면은 그 챕터 26에는 한의학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인도의학이라든지 다른 전통의학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인도의학의 입장에서는 그걸 굉장히 원통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신속하게 우리들 나름대로 표준 용어도 만들고 해서 서태평양 지역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이제 쭉 종합적으로 기술을 하면서 거기에 보니까 또 제 이름이 나와서 Under the Leadership of 이제 제 이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저는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우연히 이제 이걸 알게 된 건데 아무튼 그 국내에는 사실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제 이 네이처라든지 이런 다른 전통의학권에서는 우리들이 추진했던 내용들이 상당히 그 많이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의학에 이제 이처럼 우리 전 세계 전통의학 가운데에서 우리의 한의학, 우리 전통의학이 가장 앞서가고 있고 가장 우수한데 그랬을 때 우리의 한의학의 주요 이론은 특별히 코비드-19과 관련된 주요 이론은 뭔가를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에게 이제 질병을 일으키는 이제 발병 인자를 보면은 크게 봐서 박테리아하고 바이러스가 있는데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사실 항생제로 이제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데 이 바이러스는 특별히 그 확실한 치료제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 질환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히 그 호스트의 그와의 관계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호스트의 어떤 상태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죠. 그랬을 때 우리들은 어떤 호스트가 될 거냐 했을 때 바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는 황제내경에 나오는 이제 전기존내 사불가가입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우리 몸 안에 있으면 사기가 감히 침범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의학의 특징은 결국 전기를 보존시키는 쪽으로 이제 발전이 됐고 그래서 마치 모든 게 보약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쨌든 우리는 전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의학입니다. 그러면 전기를 어떻게 확보해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어떤 시기, 그다음에 운동, 그다음에 이제 감정의 어떤 조절 이런 걸 통해서 전기를 잘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그런 팬데믹이 있을 때 어떻게 피할 거냐? 피기 도끼. 그 도끼를 어떻게 피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인데 이게 보면은 이 문장이 아까 전문장 전기전내 사불과간이 이어지는 문장인데요. 거기 보면 천빈 종래. 이 천빈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코입니다. 콧구멍, nostril. 그래서 이 기가 코를 통해서 들락날락 하는데 이 전기는 이제 또 뇌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게 사실 뇌경에서의 그 뇌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그 제한된 건데 여기에서는 그 뇌에서 그 전기가 나온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기가 감히 침범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랬을 때 뇌에서 전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어떤 도가적인 영향을 받아서 이러한 문장 기술이 가능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도끼를 피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도끼를 피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 이 동양에서는 이제 일단 격리를 하는 걸 우선으로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매일 일상에서 어떤 보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주변을 위생을 개선시키고 환경을 깨끗이 한다든지 뭐 마스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런 도끼를 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그 개념이 이제 침이병이죠. 침이병, 미병을 치료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방의학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우리 한약은 이 침이병에 상당히 그 치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침이병이라고 하는 건 크게 세 단계로 나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단계가 질병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병이 진행돼 가면서 더 진행되지 않게끔 막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재발이 되고 그러니까 치료되고 나서 다시 재발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막는 세 가지 단계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전염병의 그 역사 이런 거 우리 한의학에서 역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진중의학대학의 그 왕유신 교수가 이제 중국 고대 역정연표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게 뭐 한 20년 전에 발표를 했는데 그때의 내용을 보면은 중국에서 약 2000년 동안에 약 352차례의 그 역병이 발생이 됐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약 6.1년 만에 한 번씩 역정이 발생됐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 테이블은 이제 황제 내경에서부터 이제 현대 이르기까지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황제 내경 뭐 상한론 주비급방 이렇게 쭉 해가지고요. 뭐 의림계착에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내용은 뭐냐면 2003년도에 이제 그 사스가 이제 발생한 거죠. 이 사스.
그래서 이 사스는 주로 홍콩이라든지 중국 남부 지역에서 주로 이제 발생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또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은 이때 홍콩에서 이 홍콩이라는 데는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그 대형 병원들이 전부 이 영국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한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그 안에서 쓰지를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 사스 터졌을 때 이들이 시도했던 게 뭐냐면 약 1,600명가 하는 그 의료진을 대상으로 해서 한약 처방을 복용시키고 이제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그걸 하지 않는 그 해가지고 두 개군으로 비교를 해서 나중에 보니까 이 한약을 복용했던 그룹에서는 한 명도 이 사스에 발병이 되지 않았고 그 나머지 그룹에서는 여러 명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가 확인된 다음서부터 이제 홍콩에서 대형 병원에서 한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계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사스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스가 이제 2002년 겨울에 생겨서 2003년 5월쯤인가 이제 종식이 됐었는데 그때 이제 종식이 되고 나서 10월에 북경에서 이제 WHO하고 중국 중의학관리국 주관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회의가 열립니다. 뭐냐면은 사스 기간 동안에 이제 중국에서 나름대로 중국과 홍콩에서 나름대로 어떤 임상 연구를 했거든요. 임상 연구를. 그래가지고 그 임상 연구 보고서 나온 거 13개를 이 회의에서 같이 이제 리뷰를 하고 그 나름대로 뭔가 이제 정리하는 리포트를 만드는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그 WHO 그 일원으로 스텝으로 제가 이제 그때 참석을 했었고요. 그리고 폐회식 할 때 이제 제가 그 폐회사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했었던 폐회사를 제가 지금 소개를 드리면은 그 중에서 하나는 TCM이 어떤 골든 어퍼튜니티, 그러니까 사스가 굉장히 혹독했지만 역시 황금 기회를 맞고 있다. 그리고 우리들의 연구는 우리들의 경험뿐만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우리가 기반해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something bad, 그러니까 사스가 나빴지만 우리는 into something great, 뭔가 위대한 그러한 그 결과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폐회사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recommendation, 항상 그 WHO 회의를 하고 나면은 그 리포트에 이제 recommendation, 그러니까 추천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스하고 그러니까 한방과 양방이 같이 쓰이면 또 조기에 같이 쓰이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좋은 그 이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이제 소개를 하고 이걸 좀 더 넓게 그리고 다른 나라에도 소개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그 recommendation 추천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의 20년이 지나서 이번에는 이제 코비드 19으로 가지고서 또 그 제네바의 그 WHO 그 헤드쿼터에서 이제 전문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또 이제 레코멘데이션을 채택했는데 20년 전에 사스 때 채택했던 그 추천문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것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 사스 그다음에 2019년 코비드 19 이거가 이제 하나의 그 중요한 그 고리들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이제 국가별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국을 보면은 중국에서는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이죠. 그러니까 리커창,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총리에서 물러났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이 리커창 총리가 이제 이 회의에서 강조하기를 그 중서의 결합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치료 과정에서 뭐 중의학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효과가 있는 그 한약과 또 이제 중성약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프로모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리커창 총리가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스가 터지자마자 이제 중국에서는 그 TCM 그 가이드라인, 치료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이드라인들에서는 코비드 19을 위한 17개 그 한약 처방을 추천했고요. 그 다음에 2개의 그 그래뉴얼, 과립제를 또 했고, 그 다음에 7개 특허약, 그 다음에 18개 약침 주사제를 여기 가이드라인에서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확진자이지만 이제 집안에서 자가 격리하면서 이제 치료하는 데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 사람들이 줬는데요. 여기 보면은
메뉴에 보면은 연화청원, 그러니까 연화청원이라는 게 중국 내에서는 코비드-19 환자들한테 굉장히 많이 보편적으로 쓰였던 약이라고 보시는 거죠. 이것하고 이제 이부프로펜하고는 같이 쓰지 마라. 같이 쓰게 되면은 이게 급성적인 그 리버 페일리어, 간 그 페일리어가 올 수 있으니까 쓰지 말라라고 하는 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비드-19 증상이 없으면은 약을 먹지 마라. 뭐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용약 원칙에 보면은 해열제는 한 가지만 써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열제하고 이제 이 종합 감기약하고는 같이 복용하지 마라. 그 다음에 한약도 남용하지 마라. 그 다음에 매번은 한 가지 약을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가지 해열약을 교체로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쓰지 말거나 중복해서 먹지 마라. 그다음에 소염제를 남용하지 마라. 그다음에 이제 그 해열제하고 감기약하고를 먹은다면 술을 마시지 마라. 그다음에 특별히 이제 그 임산부라든지 어린아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바로 이제 그 의사 전문의를 만나도록 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을 일반인한테 이제 준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통샤오린이라고 이분이 코레스폰딩 어선인데 이 중국에서는 아주 가장 대표적인 그 한의 쪽의 그 전염병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도해서 만든 논문을 보면은 그 논문이 이제 강조하기를 뭐냐면 그 한약이란 것이 코비드 환자에 있어서 모든 그 원인으로 인한 그 사망 이런 거를 줄였다라든지 그 다음에 한약이 그 사르스코비2 그거의 그 바이러스 그 복제나 전사를 이제 억제했다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한약이 이제 사르스코비드로 인한 그런 사이토카인 스톰이라든지 면역 저하, 면역 부족, 결핍 이런 것들을 완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으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코비드 걸렸을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그 항목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달리 이제 네트워크 파마콜로지컬 스타디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헌 연구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그 코비드 19에 쓰인 한약들을 이제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올해 그러니까 아주 최근에 나온 논문인데 거기에서는 뭐냐면 한약의 그 치료에 있어서 그 이점이 뭐냐? 그러면 크게 세 가지로 봤는데 하나는 antiviral effect 그러니까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증상을 완화시키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존율을 이제 높여줬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한약에 있어서 변증과 그 많이 쓰는 그 한약을 이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좀 들여다보면은 탑3 증이 있는데 거기에는 습열 축폐, 습열 축폐 하고요. 그 다음에 습이 많아져 가지고 그러니까 비허습 그래서 비가 허해가지고 이제 습이 많아진 거.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역독, 에피데믹 톡신이 이제 역독 범폐, 역독 침폐라 그래야 되나요? 이 세 가지가 코비드 19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그 증이라고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약으로는 이제 이 곽향이라든지 행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속보, 그다음에 감초 이런 것들이 가장 효과적인 한약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우 최근에 나온 올해 나온 그 논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외에서 이 중국을 보는 눈인데요. 그 보면은 이 BBC에서는 이제 중국이 그 치료하는 데 있어서 그 아주 그 전통 치료법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네이처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중국이 입증되지 않은 그런 그 한약을 코로나 치료에 권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이처는 좀 상당히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좀 약간 부정적인 입장,
한약에 대해서 특히 중국의 그런 치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좀 네이처에서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대만의 경우입니다. 타이베이 타임즈는 대만 건데 그 대만에서는 뭐냐면 이 프레지던트니까 우리를 말하면 대통령이니까 대만 총통이 차이잉원 총통이 코비드-19 치료 한약 기반의 코비드-19 치료제의 그 개발자를 굉장히 치사했다. 그러니까 이 대만에서 그 아까 NRI 여기 옆에 나오듯이 NICM 101, 그러니까 국가중의학연구소가 주도해서 만든 이 약을 청관 1호의 개발자를 이제 대통령 총통이 굉장히 축하하고 치하를 했다. 이런 게 대만의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청관 1호 그 코비드-19의 NRICM 101 이거에 관한 그 대표적인 논문인데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허브 베이스드 포뮬라니까 청관 1호죠. NRSM 101이 코비드 환자들에게 아주 긍정적인 그 임상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치료 효과가 있었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antiviral, anti-inflammatory assay에서 SARS-CoV-2의 발병 이런 것들을 억제했다. 병으로 가는 걸 억제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real world evidence에서 이제 이 drug development, 약 개발을 하는데 그 인사이트를 주었다. 이제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real world evidence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real world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real world evidence를 만듭니다. 근데 real world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컨트롤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RCT, 그러니까 randomized and controlled 이런 그 트라이얼 이것과는 좀 대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real world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컨트롤되지 않은 그냥 순전하게 그냥 환자에 관한 모든 그 뭐 EMR서부터 그냥 보험 자료서부터 그 침상 옆에서 모든 기록이라든지 실질적인 이런 것들이 이제 리얼월드 데이터고 그런 데이터로부터 이제 분석한 게 리얼월드 에비던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굉장히 환자들이 적거나 특수하거나 이제 뭐 코비드-19까지 이렇게 굉장히 급박한 경우에는 이제 리얼월드 에비던스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신약을 만드는데 이제 허가를 해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NICM 101 같은 경우는 이런 리얼월드 에비던스를 가지고서 이제 대만의 그 FDA에서 이제 허가를 내줬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NRCM 101에 대해서 이 커브양이라고 그 지난번에 그 대만 한의사 회장입니다. 그래서 프레스 릴리스를 하면서 이제 그 MRICM 101이 이 2022년 작년 4월 18일부터 이 보험에서 커버를 해주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미 대만에서 약 허가가 났고 그래서 이 공식적으로 보험에서 이제 그 약을 커버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이 이제 그 보험에서 어떻게 신청하고 하는 그 흐름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NRICM 101, 그러니까 이게 국가중의학관리소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수의장 소장이고요. 이게 한의사협회 회장입니다. 사실 그 수의장 회장은 30년 전에 그 제가 가르쳤던 그 석사반 학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1월에 그 국가중의학연구소 그 방문해가지고 거기 이제 개발자들하고 같이 해서 이제 사진을 찍었던. 그리고 요거는 NRMCM 101에 관한 칭관 2호, 청관 1호에 관한 그 논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청관 1호에 이어서 청관 2호를 개발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101 다음 단계에 쓸 수 있는 약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리얼월드 에비던스를 통해서 신약 개발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의 그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NRICM 201, 301, 뭐 401 해가지고 이제 당뇨병 개발하는 트랙, 그다음에 당뇨병, 그다음에 암약 개발하는 어떤 플랫폼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사람들 상당히 이제 자신을 가지고서 이제 상당히 신속하게 한약을 통한 이제 신약 개발을 대만에서는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사실 그 상당히 여러 가지 조건들이 우리 한국하고 비슷한 나라가 대만인데 대만은 이런 면에서 이제 이번 코비드-19을 겪으면서 엄청난 기회를 잡게 된 거죠.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이제 국내 전화로 원격 진료를 했었죠. 그래서 2020년도에 그때 했었고요. 그때 저도 4월 동안 이제 한의사협회 그 대강당에서 전화 진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실 의사협회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었지만 그 무릅쓰고 우리 한의사협회에서 그걸 관철을 시켜가지고 이제 원격 진료를 하게 됐었는데 그때 당시 확진자 한 국내 확진자의 약 한 20% 정도가 이제 한약을 복용하게 됐었죠. 그리고 사실 저도 그때 전화상으로 계속 진료를 하고 이렇게 피드백을 받고 했었는데 그 상당히 그 환자들이 고마워하고 그거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북한의 경우에도 코비드가 쌓이는데 이제 한약을 활용했다는 이야기고요. 일본에서도 이제 그 코비드 19 치료하면서 이 간밤에서 한방 의학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WHO에서는 그 아프리카의 그 CDC를 통해 가지고 코비드 19 그 아프리카 전통 의학을 활용한 연구를 하는데 WHO에서 지원을 했죠. 예. 계속 지원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next pandemic, 다음 팬데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라 길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옥스퍼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만드는데 이제 그 개발자 중에 한 명인데요. 이 세라 길버트 교수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 사실 다음에 오는 거는 지금보다 더 안 좋을 것이다. 더 전염성이 강하거나 혹은 더 치명적일 것이다. 아니면 둘 다 다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다음 팬데믹에 대한 어떤 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버드의 그 보건대학원에서 그런 다음 팬데믹을 막기 위한 세 가지 실질적인 어떤 행동, 실질적인 조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 조치를 보면은 첫 번째가 이제 그 산림, 그 나무 벌채를 무제한적으로 하지 말고 그걸 줄여야 된다. 산림을 나무 자르는 걸 줄여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야생 동물의 어떤 무역이라든지 그 사냥 이런 것들을 좀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zoonotic pathogens, 그러니까 인수 공통 병원이죠, 발병 원자 이런 것이 인간에게 오기 전에 그 감시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팬데믹을 막기 위한 세 가지 실질적인 행동이라고 이제 하버드의 그 보건대학원에서는 제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UNEP에서는 10가지 중요한 그런 그 정책 제안을 했는데요. 뭐 awareness, governance, science, finance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그 the One Health approach를 operationalizing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One Health라고 하는 건데 사실 우리들한테는 One Health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One Health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는 이제 그 인간과 동물과 환경의 그 건강을 서로 연결하고 있는 게 원 헬스이다. 그러니까 같이 본다는 거죠. 근데 그 왜 그러냐 그러면 사람들이 그 이제 가까이 살거든요. 이렇게 함께 가까이 살고 그다음에 기후 변화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런 걸 많이 특히 브라질 그 저기 아마존강 유역 이런 데 뭐 많이 불을 내고 뭐 또 땅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지구 그러니까 전역에 이제 트래블 그러니까 무역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동물들이 이제 단순히 그 먹이 우리의 그 식품 그 이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가까워지는 점이 있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사람과 인간 사이에서 그런 질병이 서로 전염되기 굉장히 쉽게 만드는 요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원헬스 어프로치, 원헬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원헬스는 이 개념이 언제 생겼냐면 사스가 터지고 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사스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인수 공통병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물로부터 이제 이 넘어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사람만 봐서는 안 되고 동물도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환경도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생겨나서 그때부터 원헬스 이건 사스부터 생긴 개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존스 홉킨스 그 블룸버그 그러니까 보건대학원에서 이제 원 헬스 패널 포럼을 했었거든요. 원 헬스 패널 포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도 그 패널로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패널 중에는 이제 그 나오코 야마모토라고 그 WHO의 그 사무총장 보호하고요. 그다음에 장 필립 도베아 가지고 이거는 동물의 WHO의 그 사무총장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전통의학 쪽에서는 제가 대표로 참석을 해서
그때 이제 패널 포럼을 했습니다. 원헬스에 관련돼서.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소개했던 거는 뭐냐면은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제 천인상응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게 뭐냐면은 사람과 자연과의 그 correspondence. 이게 이제 nature는 animal하고 environment죠. 그래서 우리 한의학에서는 애초 출발서부터 사람과 자연과의 어떤 상관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내경의 내용하고 이제 노자 도덕경의 내용을 제가 이제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우리 한의학의 논문이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호스트 우리 인간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생물이죠. 병원 미생물, 그다음에 환경.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이제 우리가 역병으로부터 이제 우리 몸을 지키는 그 하나의 중요한 그림도가 되는데 어떤 그 예방의 그 전략으로 예방의 전략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치료의 전략이 있습니다. 이 관계에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코비드 19의 그 교훈입니다. 우리가 뭘 배워야 될 건가.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는 이제 양의학과 한의학이 서로 만나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여기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COVID-19. 그러니까 제목이 굉장히 간략하고 짧습니다. 이제 그만큼 권위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 corresponding author가 이제 장보리, 그러니까 천주중의학대학 총장이면서 이제 중의과학원 원장이었죠. 그래서 제가 한의학연구원장 할 때도 이제 서로 만났고 WHO에서도 만나고 그랬던 분인데 아무튼 이분이 중국에서는 또 가장 대표적인 그 학자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주도해서 이런 논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은 결국 그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이제 컨비네이션 이거가 가장 아주 올랐고 가장 정말 아주 잘된 아주 센스 있는 그런 초이스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올 여러 가지 그 팬데믹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이걸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나가자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청패배독탕하고 이제 서양의하고 같이 썼을 때 이렇게 도움이 된다.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엔티인플라메이션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장기 그 손상의 그 범위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 뭐 하여튼 그런 내용인데 이 청패배독탕은 역시 그 마행석감탕이 위주로 된 그런 처방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는 코비드 19 터지면서 가장 각광을 받았던 아까 연화청원하고 같이 각광을 받았는데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연화청원이 굉장히 성공을 거뒀죠.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 그 TCM과 이제 양방과의 그 통합 치료의 어떤 어드밴티지를 다각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TCM과 양방의학의 컨비네이션. 이 중국에 있어서 코비드 19하고 싸우는 데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한약은 그 엔티바이러스, 엔티인플라메이션하고 그다음에 면역 레귤레이션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멀티플 컴포넌트가 이제 멀티플 타겟하고 멀티플 패스웨이에 이제 작동이 되면서 이러한 그 엔티바이러스, 엔티인플라메이션 그리고 이뮤노 레귤레이션을 중요한 역할을 한약이 했다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통합 치료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통합적인 치료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그쪽에서는 여러 가지 그 모던 컨셉이나 이제 그런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 데이터 테크놀로지, 시스템스 바이올로지, 그다음에 인투이티브 파마콜로지, 네트워크 파마콜로지, 뭐 이런 거, 인포메이션 앤 컴퓨팅 사이언스하고 케미스트리 앤 라이프 사이언스 이런 걸에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코비드 19에서 한약의 역할을 분석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뭐 역시 그 코비드 19의 그 치료와 예방에 있어서 이 웨스턴하고 이스턴 메디슨 어프로치가 이제 굉장히 도움을 주었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간호계통 쪽에 이제 그 저널인데요. 여기에서도 그 똑같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 combination of Western medicine and TCM in syndrome differentiation treatment 이게 변증노치죠. 서양의 아까 그 변증노치 그 한의학이 이제 같이 쓰이면서 도움을 줬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홍콩에서 나온 건데요. 이 통합
사실 홍콩에서도 상당히 나름 일가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합에 대해서. 그래서 TCIM 이거는 Traditional Complementary and Integrative Medicine의 약자고요. 이것이 이제 홍콩에서 그 코비드-19 팬데믹 때 아주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됐었다. 그런 거죠. 이거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2003년도 사스의 어떤 레가시 전통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집단들은 대중들의 그 선호도를 잘 고려하고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그래서 이 코비드-19의 그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 TCIM의 그 효과와 그 안전성에 관련돼서 그 여러 가지 정보 거기에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전향적인 모습인 거죠. 그다음에 이거 또 역시 그 인투이티브 메디슨 통합의학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임상 증상, 체스 CT 그다음에 코비드-19의 이 인펙션 인디케이터 이런 것들을 많이 개선을 시켰다 이런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역시 이제 이 논문도 그러니까 TCM과 그 이런 서양 의학이 컨벤셔널 웨스턴 메디슨이 그 통합된 것이 굉장히 포텐셜 트리트먼트다 이런 거죠. 그 코비드-19의 그 증상을 개선하는데. 그다음에 이거는 캠브리지 유니버시티 프레스에서 나온 건데요. 여기서도 그 코비드-19 그러니까 ICW라는 거는 이 통합 치료입니다. 통합 치료를 받은 것이 Western Medicine Treatment Alone 그러니까 양방 단독으로 한 것보다 이제 더 나은 것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것은 뭘 말하냐면 양방과 그 한방이 서로 코비드-19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서로 보완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걸 전부 통틀어서 이야기하자면은 그러니까 TAM, 이게 한의학이라는 것이 서양의학보다 더 우수하다, 우월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서양의학 단순 치료보다는 통합 치료가 더 낫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제 바람직한 통합의학을 하기 위해서는 최첨단의 서양의학하고 가장 좋은 전통의학이 서로 만나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WHO 쓸 때 많이 활용했던 슬라이드인데 지금 이 산의 꼭대기는 하나인데 이 서로 트랙이 서로 다르죠. 서양의학이 올라가는 트랙과 전통의학이 올라가는 트랙이 다른데 전통의학이 더 올라가려면 이제 스탠다리제이션이 돼야 돼요. 표준화가 돼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비로소 이제 하모니제이션이 가능해지고요. 그런 다음에는 결국은 이제 하나 된 이제 통합의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들이 가야지 될 길이고 또 이번에 코비드-19 때 우리가 배운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약간 숨을 돌리자면 그러니까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그 리얼리티 실제 비해서 모든 우리의 사이언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원시적이고 아주 유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모든 과학이 아직도 실제에 정확하게 가고 있지 못하다.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the most precious thing. 그렇지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겸허해질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역시 자부심을 가지면서 겸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문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두 의학이 서로 이제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만나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게 비교를 많이 하죠. 양의학과 한의학. 그러면 이건 서양 현대 과학이 받침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 전통과 뭐 이 실험이 바탕이 되고 경험, 그다음에 분석적이거나 전인적이거나 객관적이거나 이제 우리는 주관적이고 양의학은 이 어떤 절대성을 추구하고요. 우리는 상대성을 추구하죠. 그래서 거기는 정확한 게 중요하고 우리는 적절한 게 중요한 거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전반적으로 보면 양의학은 좀 다소 그 인위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한의학은 굉장히 내추럴한 측면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질병을 치료한다 그러지만 서로 이렇게 다르거든요. 근데 이 다른 것이 달라서 어떤 것이 더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이 다른 것이 두 개가 같이 짝을 이루어지게 되면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합의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번에 팬데믹이 그걸 적극적으로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통합의학에 적합한 질환이라고 하면서 흔히 발생하고 만성적이고 자주 재발한다거나 양의학으로 이제 효과가 없는 질환이라든지
양약의 치료 부작용이 심한 질환이라든지 예를 들면 최근에 뭐냐면 코비드 양방 그 바이러스 치료제라 그래가지고 파이저하고 그 머크에서 2개를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냈거든요. 근데 불행히도 이제 머크에서 낸 것이 이제 좀 이게 뭐냐면 이 변이를 유발시킨다라고 해가지고 그 사용을 좀 중지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거 사용량이 엄청나게 줄어든 적이 있습니다. 극히 이건 최근의 일인데요. 이거 보면은 2023년 올해 2월 달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비용 효과에서 유리해야죠. 그다음에 양약 한 방 같이 했을 때 서로 안전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게 관련된 논문인데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기 때문에 지금 많이 좀 잘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양자가 만났을 때 서로 mutual respect, 상호 존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로 그 competitive, 경쟁적이라기보다는 서로 보완적인 입장을 서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효과도 그렇지만 안전에 좀 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결론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그 희망적이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패시미스트가 그러니까 절망적이다, 희망적이다. 이건 뭐냐면 앞으로 2개가 서로 만나가지고서 미래의 어떤 팬데믹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혁신적인 그런 길을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제 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다. 이번에 코비드 19를 통해서 말이죠. 네. 그다음에 성공적인 통합의학을 위해서는 상호 이해,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임상 연구니까 말로만 하거나 이론이 아니라 실제 임상 연구를 통해서 한의학의 치료 근거를 확보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상호 안전성 확보. 그다음에 cost effectiveness 해야 되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실험적 임상 시험 및 연구 결과를 통해서 지원되는 근거 기반의 프로토콜 중심 진단 및 관리 알고리즘을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100년 전에 그 장석순이 쓴 의학 중증상소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때 이제 장석순이 무슨 처방을 제시했냐면 석고 아스피린탕입니다. 석고 아스피린탕. 그러니까 석고하고 아스피린을 같이 합방을 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표리 구열대. 그러니까 석고는 리열을 치료하고 아스피린은 표열을 치료한다 그래가지고 장석순이 내놓은 겁니다. 이게 100년 전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이게 감기약이 그냥 감기약이 아니고 전부 복합입니다. 한방에 폐독산하고 하든지 소청룡탕하고 하든지 뭐 갈근탕하고 하든지 이게 전부 양약, 한약, 감기약 같이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일본도 그렇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대세입니다. 이건 트렌드죠. 그 다음에 진료 형태도 보면 이렇게 시퀀셜하게 양 한 방 같이 진료하거나 팀으로 하거나 아니면 병행해서 패럴레어하는 서큘러 순환하게 이런 방식으로 이제 통합 진료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까는 병원 내에서고 이거는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그 우리의 한약을 어떠한 그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 인티그레이션 시킬 거냐 이 의료 이 치료에 있어서 이제 그러한 것들입니다. 하나의 예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의학에 있어서 패러다임 전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상당히 양의학 중심인데 이번에 그 코비드-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제 우리 한의학이 나름 상당한 역할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통합의학으로서 이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처칠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좋은 크라이시스, 좋은 기회를, 좋은 위기죠. 좋은 위기를 이렇게 버리지 말고 잘 활용해서 골든 오퍼튜니티, 황금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태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너무 예.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와 그 한의학 관련해서 그리고 통합의학 관련해서 이렇게 사실은 쫙 오버뷰를 할 기회가 없었는데 또 그쪽 분야에 뭔가를 적극적으로 하는 연구자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사실 기회가 없었는데 너무 교수님께서 잘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를 다 제시를 해주시고 소개를 해주셔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사이트도 주시고 네. 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굉장히 흥미롭게 잘 들으셨을 것 같아요. 교수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너무 좋은 발표 해주셔서 진짜 임프레시브하네요. 사실
이 연배 교수님께서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는 분이 한익에서 사실 찾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이제 대전대랑 또 다른 대학에서도 더 좋은 강의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참석을 직접 못해서 아쉽네요. 오늘은 일단 세미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너무 좋은 발표 해주신 최수훈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들도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인사 마지막으로 해주시겠어요? 예, 사실은 4월 30일, 어저께가 이제 제가 대학에서, 단국대학교 이제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열린 세상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저는 아마 상당히 많은 기간을 앞으로 이제 미국 이제 버스턴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한번 또 그치 마치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듯이 우리 한의학의 물맷돌을 가지고 한번 이 세계 최고 의학에 도전하고 제가 돌멩이 좀 던지고 그럼 아마 또 그걸 같이 하는 많은 후학들이 이제 또 따라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여러분들 중에서 또 이제 보스턴에 오시면 연락하십시오. 네, 예약입니다. 네, 맞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